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도 좀 이제 짧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버텨줬던 게 비트코인 캐시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힌트들을 줬었는데 확신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좀 이제 버티면서 다른 이제 메이저 코인들도 조금 버티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거 대비해가지고 좀 중하위 메이저 코인들이 좀 먼저들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원래 이렇게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이런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 빠지기 전에 미리 알트들 빠지고 비트만 혼자 가는 거죠. 가격들을 좀 지켜주고서. 지금 이제 1월 달부터 그걸 한 두세 번 정도 한 것 같거든요. 중간중간에 뭐 파워레저라든지 가스코인이라든지 뭐 룸네트워크라든지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갑자기 급락해가지고 공포 분위기 만들고 비트코인 오히려 더 상승하고, 이게 무한정 이어질까에 대한 의문들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일단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준비들은 됐어요, 이미. 마운트 곡수 물량이나 또 이제 실크로드 물량이나 매도하는 시점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대놓고 시장에다가 던져댈 수 있는 물량이 10조가 넘는단 말이죠. 그리고 마운트 곡스가 뭐 10년 동안 우려 먹었다고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실전이에요. 10년 지나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승인 받았는데, 작년에 원래 실행되어야 됐었는데 올해로 미뤘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전에도 다뤘던 것처럼 올해로 미뤘습니다. 원래 작년에 한 10월 달부터 던졌어야 됐는데 그거를 올해로 미뤘다. 올해까지 좀 이제 뭔가 좀 이제 버블을 만들려고 민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물론 마운트 곡스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던져진다고 해서 시장이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물량들을 누군가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소화를 해내겠죠. 근데 소화를 해내는 시점이 어디가 될지가 문제인 거죠. 합법적으로 던지는 거니까.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20% 30%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물량들을 던져대면서. 그게 어떠한 시장 조작이나 교란도 아니고 원래 던져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 물량이거든요. 그게 이번 기회에 써먹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즌2를 가야죠. 시즌2 없이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시즌2가 근데 꽤나 걸리겠죠. 시즌2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언젠가는 소화가 됐어야 됐어요. 실크로드 물량이나 아니면 마운트 곡수 물량, 그런 부분들이 소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남아있는 GBTC 물량도 있죠. GBTC가 결국에는 뭐 블랙록이나 이런 데서 흡수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갈아타더라도 지금까지는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GBTC 물량들이 빠진 게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뭐 아크 인베스트나 이런 데 골고루 좀 이제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럴 거라는 그건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코인베이스에다가 비트코인 보내서 매도하고서 달러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거 쇼칠 수도 있고. 코인베이스 그거 아시죠? 인터내셔널 그거 선물거래소 그 오픈한 뒤로 기관들이 쇼치기도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물론 롱치기도 쉬워졌지만 뭐 예전처럼 바이낸스 경유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이 기관들 거의 전용 그런 선물거래소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어디 다른 거래소에다가 태도 옮겨가지고 달러 옮겨서 그렇게 쇼칠 필요가 없이 그냥 코인베이스 내에서 GBTC 환매 물량 매도해버리고 그 달러 가지고 숏을 바로 칠 수도 있다. 물론 롱도 칠 수도 있었지만요. 자, 근데 일단 오늘 나온 비플의 그림입니다. 아직까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언급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저 또한 처음 좀 발견을 했어요. 왜냐하면 올해 비플이 봄코인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거 올라갔을 때부터 미리들 이제 힌트들 준 거 아시죠? 지금까지는 승률이 거의 100%, 비플이 그려줬던 게. 예전이었으면 정말 이제 뭐 정치 관련된 그런 그림이라든지 그 이슈 같은 것들 있죠. 뱅크먼 프리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표현을 했는데, 올해 한 2월 달인가 1월 달부터는 비플이 대놓고 뭔가 좀 그런 것들을 그렸어요. 이더리움이 4,000달러가 가기 전에 이더리움 4K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비트코인 7만 달러 가기 전에 막 이런 식으로 그 그린 캔들 그려가지고 상승의 상징이죠. 근데 오늘 올린 건 청산인데, 이것도 청산, 아리케이티라는 게 선물 시장에서 청산을 말합니다. 청산은 돈을 다 잃는 거죠. 레버리지 써가지고 청산을 말을 하는 건데,
이 비풀이 말을 했던 것처럼 이 REKT의 뜻이 사실 두 가지가 있겠죠. 상승하는 청산도 있고 숏 청산도 있고 하락하는 청산도 있을 텐데, 지금 그려지는 건 너무나도 대놓고 이 바닥 뚫고서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하락하는 청산에 가깝다, 힌트를 주는 게. 그럼 비풀은 이런 것들을 왜 줄까? 그냥 약간 좀 카르마 같은 거 아닐까요? 아니면 뭐 사주를 받을 수도 있고. 예전이랑 다르게 올해부터는 뭔가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들 그려냈다는 거. 더 소름 돋는 거, 완전 최근인데 이건 완전히 완벽했어요. 특히나 그 슬러프 사건은 미리 예고를 해준 건데, 슬러프도 이거 언급을 했죠. 본코인 그림을 그려내고서 부고부덤임 이렇게 봄코인의 카피 파티들이 나타나는데, 파티인데 불에다가 이 봄코인이 부고부덤 밈이잖아요. 이 책이잖아요. 카피된 봄코인들이거든요. 이 중에서 불타고 있어요. 불타는 거 표현들이 이제 번이죠. 실제로 근데 슬러퍼는 번을 했죠. 그래서 팔지를 못했어요. 낫셀링 못 팔아요. 이거 두 개를 겨냥한 건지, 그리고 이제 프리세일 시즌들이 시작이 됐고 슬러프가 자금이 180억 가까이 모였고 솔라나로만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토큰을 못 받고 지금 이제 NFT로 받을지 그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번을 해버렸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번이라는 건 토큰을 이제 소각해버린다. 소각을 왜 하냐? 뭐 긍정적으로는 그거거든요.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없애버리면 발행량이 줄어들잖아요. 시가총액이 비교적 적고,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조짜리가 있으면 유통량 50%를 소각해버리면 5천억이 되는 거죠. 비교적 이제 적어지죠. 가벼워지죠. 한편으로는 좋은 작용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 슬러프 같은 경우에는, 번 같은 경우에는 프리세일 참여자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았다.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으니까. 뭐 NFT를 받더라도 NFT가 어떤 기능들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원래였으면은 진짜 의지가 있었으면 슬러프 제2의 슬러프 코인 만들어가지고 기존 참여자들한테 똑같이 주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돈을 써가면서 먹여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대놓고 슬로프가 그려진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힌트를 많이 줬다라는 거. 힌트를 줬고, 그 전에도 뭐 이전 영상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REKT 이거를 좀 이제 상징적으로 그려낸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중동에서 이제 전쟁 직전이라고들 하잖아요. 또 이제 올해는 대선이 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추종해서 한번 이제 선물 거래할 때 좀 많이 봤던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트럼프의 트위터 추종해서 많이들 따라갔어요. 나스닥이 그렇게 움직였고, 그 하락 줬고, 크루드 오일도 움직이고, 뭐 갑자기 제재한다고 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올랐던 기간들이 있거든요. 크립토 시장이 바로 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재단에서도 예전이면 비트코인 막 싫다고 했는데, 뭐 그 이더리움 그 지갑들 보니까 트럼프 재단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밝혀졌죠. 모순적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하는 말들은 언제든지 번복이 될 수가 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우상향하는 사이클을 이전에 나스닥이었다면 그걸 크립토 시장에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대선 기간까지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타이밍 하면 좋죠. 연말이라고 제가 바라본 게 9월달, 10월달, 11월달. 어쨌든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이제 그 약간 좀 이제 준비들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 불장들이, 우상향 불장들이 나오려면 지금 죽어야겠죠. 지금 시즌이 끝나야겠죠. 세력들은 급할 게 전혀 없으니까. 물론 죽는다고 해서 완전히 죽는 게 아니고, CEX장이 죽으면 제가 전에 예상한 것처럼 기존에 솔라나가 같이 갔잖아요. 솔라나가 덱스 쪽으로 많이들 움직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나 밈 쪽에서 덱스 중에서 베이스 기반, 이더리움 기반, 이 두 개, 베이스 그리고 이더리움. 대신에 시작하는 시점이 뭐 당장 내일부터 시작한다 그건 아니고, CX장이 완전히 죽고 나서 뭔가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을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연기되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봐야 될 게 많은 시점입니다. 지금은 뭐 중동 전쟁에 마운트 곡스에 실크로드 물량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막 그런 것들에 그나마 희망이 비트코인 캐시인데, 비트코인 캐시가 무너지면 이제 지켜왔던 메이저들도 무너지고, 비트코인 캐시 덕분에 이더리움과 뭐 솔라나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지금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캐시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비케 덕분에 지금 버티고 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미리들 반응들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앞으로 방향들이 어떻게 될까?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죠? 기회는 항상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좀 그 포텐을 받았던 게 뭐냐면, 작년에 페페 아빠 채널 처음 할 때 이더리움 언스테이킹 끝나고 4월달에 페페가 엄청 크게 올랐거든요. 엄청 크게 올랐죠. 시작 지점 대비해가지고 바이낸스 선물까지 해서 25배 올랐어요. 30배? 페페 그때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때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였나? 2만 5천이었나? 지금보다도 2배가 낮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CEX장 붕괴한다고 떨어지더라도 그때보다도 자금 순환도 잘 될 거고, 기회를 만들어낼 것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뭐 대놓고 있는 지금 김치장이라고들 하죠. 국내장에서 그런 기회들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페페가 작년부터 상장된 건 아니잖아요. 빗썸에서도 10월달인가 그때부터 상장이 됐고, 다 끝나고서 물론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찾으려면 어쨌든 외국 쪽을 외국 쪽을 따라다녀야 될 것 같고, 외국 쪽에서도 이제 먼저 주도적으로 가봐야겠죠. 봐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비플의 힌트가 진짜일지 지켜봐야겠죠. 어떤 시장에 어떤 재료들이 나올지, 뭐 재료들이 이제 쓸 게 더 있나 싶기도 한데, 대놓고 합법적으로 마운트곡스 물량들 이제 매도한다 뭐 이런 것들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결국에 매도를 해야 돼요. 선택지를 여러 가지를 줬거든요,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운트곡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10년 전, 11년 전인가 10년 전에 일본에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가 있었는데, 그게 해킹을 당했어요. 해커한테 해킹을 당했는데, 그거를 또 이제 복구를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을. 대신에 그거를 가지고서 배분을 어떻게 하냐, 그거 가지고 보상하는 과정까지, 파산 신청하고 보상하는 과정까지가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FTX도 비슷하게 예상을 한 건데, 예상보다도 빠르게 받죠. 대신에 코인을 못 받고 파산 기준으로 달러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킹당한 거래소랑 실제로 파산한 거래소랑은 다른 거죠, 개념이. 레버리지 일으켜서 사업 실패라면 사업 실패해서 파산한 거래소에서 보상하는 방식이 당연히 달러로 될 수밖에 없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결과적으로 상방이 그 가격대로 올라갔으니까 FTX 묶여있는 자산들을 그대로 존버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중간에 숏을 쳐가지고 청산이 됐을지, 아니면 그 돈 빼가지고 어디 뭐 경매 아니면 부동산 같은 거 샀는데 그게 떨어졌을지, 안 좋은 상황들을 생각들을 안 해요. 근데 묶이는 거 자체가 좀 짜증나기는 한데, 중립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파산일 기준으로 달러로 보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들어주고 있고. 근데 대신에 그 물량들은 이미 다 팔았어요, FTX가. 달러로 보상해줄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마운트곡스는 결이 다릅니다. 그거 안 팔았고 14만 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선택지가 2개거든요. 우리가 대신 팔아줄게.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신 팔아줄게. 그리고 이제 너네한테 그냥 비트코인으로 줄게. 이런 것들 있죠. 너네한테 비트코인으로 줄게. 대신 팔아줄게. 근데 이게 허점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몰라요. 은행한테 준 것들 먼저 팔리고서 직접 그냥 비트코인으로 가질게 하는 사람들한테 제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비트코인 지금까지 존버했던 그 마운트곡스 채권자들 거의 200배가 넘는 수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300달러 정도 됐던 비트코인이 지금 200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팔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가지고 그것들 보상하는 시기에 가격들을 떨굴 수도 있어요. 기회비용 다 날려버리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도 있어요. 지금 6만 달러니까 그것들 떨궈버려서 그 이후부터 마운트곡스 물량들 주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뉴스에서 마운트 곡수 물량들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이미 그때는 늦었다. 이미 전부터 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추가적인 재료가 되는 거죠. 어차피 세력들은 큰 판들을 다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차피 채권자들한테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6만 달러, 6만 5천 달러 지금 만약에 단기적으로 시즌 1이라면 그거 대비하는 것보다 그것들 물량 아니까 미리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마운트 곡수 물량들을 그때부터 이제 배분들을 해주면 그만한 또 이제 추가적인 하락 재료가 없겠죠. 그러면 세력들은 최소한의 비트코인을 7만 달러에서 공매도를 매집을 했다면 최소한 40% 50% 정도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물량 정리들을 하고 스위칭까지 하는 기간들이 꽤나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채권자 물량들을 배분한다라는 뉴스가 뜨기도 전부터도 미리 하락들을 하고 있다.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배분들을 하는 시점에 그것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대신 팔아줄게 그 선택지를 가진 사람들은 은행에서 비트코인 그냥 그대로 내다 팔아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잠재적으로 그거를 이제 인내해왔던 시간들이 기니까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10년에 200배면 존버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한 1억 정도 넣었으면 200억이네요. 그때 당시 1억이면 그쵸. 어쨌든 좋은 엔딩으로 끝나긴 하겠죠. 그 300달러보다는 높게 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의 뭐 2만 달러나 2만 뭐 3만 달러, 4만 달러에는 팔겠죠. 그렇게는 해줘야죠, 솔직히. 그쵸? 10년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 주식시장도 있고 그 달러 가치 그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으로 교과서적인 이론으로 접근을 했을 때 무조건 달러와 그 비트코인과 그런 것들이 디커플링 된다는 건 아닌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강달러 현상이 나오면 자산시장 가격들이 자연스럽게 하락을 할 수가 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 현금화들을 할 수가 있다. 거기다가 기준금리까지 아직도 높게 유지가 되면 달러 가지고 이자들 받으려고 기관들이 해칭하려고 그렇게 그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지금 시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이 테슬라랑 엔디비아랑 이런 것도 시그널 좀 보여주고 있죠. 아이러니하게 주식시장 폭락하면 코인시장도 똑같이 떨어져요. 아직까지는 이게 나중에는 우상향하는 나스닥 우상향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저는 똑같이 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느 시점에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나스닥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테슬라는 이미 선반영에서 먼저 떨어지고 있고요. 엔디비아가 중요하죠. 엔디비아가 완전 진짜 이거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가 않을 텐데 이거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빅테크랑 같이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다 같이 떨어지겠죠. 스노우볼. 나스닥 떨어지면 비트도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때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달러입니다. 달러 가격들이 어떻게 될지. 달러 가격까지 올라가면 진짜 다 맞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너무 맞추기가 힘듭니다. 근데 제가 뭐 이제 무당도 아니고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거 세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폭락, 비트코인 폭락, 달러 상승. 간단하게 뭐 원유까지 상승을 할까요? 유가? 전쟁 터지니까 이 네 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네 하락, 달러 상승, 얘네 상승. 원유 상승하면 당연히 이거 인플레이션이랑도 관련이 있죠. 물가 안 잡힌다. 금리까지 할까요? 깔끔하게. 주식, 비트, 유가, 달러. 또 뭐가 있죠? 금리. 주식 하락, 비트코인 하락, 유가 상승, 달러 상승, 금리 스테이블. 원화 가치 폭락. 원화 가치 폭락하는 건 달러 대비해가지고 그게 가격들이 높아지겠죠. 외국인들은 이득이죠. 원화 가치 폭락. 6개. 이거 6개 다 맞추면 솔직히 인정? 눌러줘야죠. 너무 힘드네요. 힘들어. 아니 그리고 일기장에 와가지고 아이고야 너무 스트레스 받네 진짜. 뭐 일부러 자극하는 건가? 유튜브를 하면 어쩔 수 없는 숙명인가요? 이게 너무나도 뭐 쪽집게처럼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댓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참 그런 거 설명할 때는 그냥 뭐 엘리엇 파동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쉬워요. 1파, 2파, 3파, 4파, 5파 해가지고 하면 알아서도 공부들 하잖아요. 그거 다 그냥 루나빔 하나면 그냥 다 이제 날아가는 건데 그런 것들 모르겠네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고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할 거고 기회 또 오겠죠. 기회 또 오지 않겠습니까? 기회 또 오겠지. 지금 4월 달인데 다른 기회들 많겠죠. 알아서들 하시면 됩니다. 그런 댓글들 다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언제 오신 거야? 알고리즘 노출돼가지고 뒤늦게 오신 거면 안타깝죠. 작년부터도 구독들 하셔가지고 하셨어야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는 거죠. 쭉 존버한 존버의 결과물이죠. 그 구독자가 낮았을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전까지 그 과정에 올라가는 과정에는 당연히 뭔가 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향들을 좀 잘 맞춘다던가 아니면 또 이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많이들 본다거나 그런 것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비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건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단 한 번도 30% 이상을 급락한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알트코인 초토화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국내 거래소 그 과세 유예되는 거 희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세 유예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청원하고 해도 뭐 3만 명밖에 안 되더만요. 안 돼요. 과세 유예 안 되고 그냥 선거 제로가 될 수도 있고 내년부터 과세할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과세하는 시점에 이미 비트코인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알짜배기들만 남아가지고 옥석 가리기 시즌들이 이번에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락도 진짜 좀 시원시원하게 좀 하지. 하락도 정말 좀 더디게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쇼 잡고 있는 사람들도 짜증날 거예요. 하락할 거면 좀 빨리빨리 좀 하락을 하던가.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니고 이거 뭐야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료도 아니고 료 롱숏 그것도 아니고 참 이게 복잡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오늘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풀의 예측이 맞을지 미리 저희에게 알려준 비풀은 신일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